네, 탐나는 대물 건설주입니다. 건설주. 또 우리 광고 나가는 시간에 또 참 생생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낙인 때문에 좀 두렵다. 또 빅베스 2번 한다면 이러고 또 약간 뼈밖에 안 남을 것 같다. 네, 2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빅베스를? 아, 2번 했잖아요. 아, 2번 했습니까? 아, 지금 2번째군요. 두 번이세요? 아, 저는 세 번인데요. 아, 3번 빅베스 한 데도 있고요. 예, 이거는 뭐 빅베스가 아니라 네. 뭐 그냥 목욕물을 뭐 염산으로 목욕하는 것도 아니고 뼈까지 녹아서 그냥 없어질 것 같다라는. 또 더 할 수도 있고. 예, 뭐더 할 수 있죠.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가는 놈이 가고 내려가는 놈이 내려가니까. 예, 지금 네. 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우려된다라고 네. 보여지고. 낙인도 우려되세요, 지대리님? 낙인이요? 네. 낙인은 되게 가슴 아파요. 네. 이해를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아직. 네. 네, 진행 중이고, 지금 마이너스 손을 쓸 수가 2% 없죠. 넘기면은 아마 낙인 한번 찍을 것 같습니다. 건설주들이. 네. 네. 그래서 네. 자, 그러면 건설주. 자, 진짜 이게 대물이 될 것인가? 아닌가? 주택시장도 전망해야 되고, 뭐, ELS 등등 여러 가지 전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베팅이 될 것 같아요. 대물인지 아닌지 결론 내리는 건. 자, 세 분은 어떻게 베팅을 해주실까요? 이경민 PB님? 예,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적절하게 종목 선택을 해야지만 좀 대물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정부 정책에 따라서 큰 변동성을 가진 업종이다 보니까 현 정부하고 좀 일정 부분 같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전방 산업이기 때문에 예, 분명히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뭐 지금 뭐 저희가 뭐 간단히 말씀드린 뭐 빅베스나 아니면 이쪽 그 ELS 낙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의도하지 않게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리스크로 지뢰를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좀 잘 피하면서 건설 쪽으로 투자하시면 좀 좋은 결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문상 대리님은 대물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반반입니다. 반반이고, 그 반반의 이유는 일단 변동성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괜찮을 것 같지만 해외 쪽에 대한 부분이 일단 변동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거는 그 우리나라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그 종합주가지수가 상승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먼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진짜 전방산업인 뭐 철강이라던가 건설이라던가 뭐 조선 이쪽에 대한 부분이 사실 많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거래소 쪽에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건설주 그 업종에 대해서 한 번 더 튀어 오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 같은 경우는 GS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이제 ELS 낙인 종목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요.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해외 플랜트 사업 부분이 이제 시장에 대해서 그 회복이 돼야 됩니다. 신뢰가. 네. 신뢰가 회복이 돼야지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가장 필요한 선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네오이즈 게임즈도 그렇고 락앤락도 그렇고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잖아요. 오늘 또 실적 나왔어요, 락앤락. 네. 네. 결국은 그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락앤락 기관 진짜 외국인 건들다 보지도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GS건설도 삼성엔지니어링 그 바닥을 찍고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지만 상반기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국내 건설사 비중이 좀 높은 네. 업종, 뭐 현대산업이라던가 태영건설, 뭐 좀 추가적으로 좀 이따 종목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또 국내 익스포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다 해외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독이죠. 네, 100% 해외 비중을 갖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자, 윤정치 대리님, 그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 폐지돼도 저는 좀 불안한 게 가계부채 이렇게 많고 그 뭐 부동산 가격 올리는 정책으로 가면 서민들은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또 정책 방향이 그러면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또 시장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 건설주 대물이라고 보세요. 네, 근데 부동산 쪽에 있어서는 약간 저는 좀 의문이 있었던 게, 박근혜 지금 정부의 뭐 3대 키워드라 그러면 부동산, 내수, 그리고 공공기관 부채. 네. 이 세 개인데 사실은 공공기관 부채 관련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이 좀 금리에 대해서 좀 망설이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는 국내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얘기가
뭐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또 금리가 또 인상이 된다면은 부동산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이 되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금리가 인상됐을 때는 그래서 무슨 당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 부동산 쪽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국내 부동산 경기는 바닥은 맞는 것 같지만 상승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서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뭐 정부 정책 보면서 차분히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해외에 대한 부분도 많이 떨궜긴 하지만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가격을 어느 정도는 좀 잘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대물이 되려면은 2분기는 조금 보고 그리고 3분기 정도부터 들어가면은 대물이지 않을까. 2분기에 뭐 ELS도 나온다면 2분기 정도면은 얼추 사실은 더 바닥이 나올 수도 있는 ELS라는 경우가 좀 세게 그냥 좀 후루룩 던져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회사가 좋고 신뢰를 많이 회복을 했다면 ELS 나오는 물량들을 기관이나 외국인 다 받아가겠지만 리스크가 약간은 있기 때문에 좀 나눠서 분할로 접근하시고 3분기 정도부터 접근을 하신다면 좀 안정적으로 대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해외 비중 가리지 않고 둘 다. 그러니까 국내 비중이 높은지 해외 비중이 높은지 가리지 않고 2분기 이후로는 뭐 아무 쪽이나 접근해도 괜찮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2분기에서는 정부 쪽에서 정책이 나온다면 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시장 자체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훨씬 더 염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나 금리 인상이 충돌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보면서 국내 비중이 높은 건설사는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해외 비중 있는 쪽이 오히려 낫다. 네, 단기적으로 사실 해외 비중 쪽이 난 것 같은데 해외 비중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ELS 우려도 있고요, 사실은. ELS가 최근에는 건설주 주가가 좋은 모습이지만 길게 해서 주봉 월봉으로 보신다면 약간은 이제 물음표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맞고요. 근데 하지만 뭐 최근 들어서 건설사들이 IR하고 그런 기업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사실 신뢰를 회복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회사 측에서 공시를 내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많이 회복하고 싶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빅베스보다는 좀 더 차라리 ELS 쪽으로 그런 부분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해외 수주에 대한 저가 우려는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주 키워드 맵 그려봤습니다. 보시죠. 건설주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때부터 부실을 터는 빅베스가 진행됐다면서 올해 턴어라운드 기대됐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에도 대형 건설주들의 실적 발표 이후 주가 흐름 양호한데요. 수익성도 개선됐다는 평가입니다. 건설주 지난 3년 동안 계단식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제 주가가 본격적인 반등을 나타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83,39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수도권만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주택 매매 거래량이 64% 늘었다고 하네요. 주택 매매가 늘면서 그동안 건설사들의 부담이 됐던 미분양 주택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건설사들이 주택 분양을 따라서 늘리고 있습니다. 2분기 분양을 계획 중인 주택 물량은 11만 가구로 추산되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6%, 1분기보다는 205% 급증하는 수준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8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0.01%로 하락폭이 크진 않은데요.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주택 시장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매와 신규 분양 간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형 건설사 6곳은 올해 분양할 주택 약 3만 6천 가구 가운데 40%를 2분기에 집중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2분기를 저점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도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해외 수주 회복세가 빠르다고 하는데요. 발주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해외 수주도 목표치 8조 원의 44%인 3조 5천억 원을 달성했고 2, 3분기 플랜트 발주 업황도 양호하기 때문에 연중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매매 가격도 지금은 좀 부진하지만 신규 분양이 좀 더 낮지만 2분기면 아파트 매매 가격도 반등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세 분 베스트 3 종목 보겠습니다. 네, 지문상 대리 성도 ENG 1위,
2위는 태영건설, 3위는 현대산업, 윤정식 대리, 1위 삼성물산, 2위 GS건설, 3위 대우건설, 이경민 PB, 1위 한라, 2위 서한, 3위는 현대산업입니다. 네, 이경민 PB님이 참 색깔이 있으시네요. 중소형 스몰캡으로 가지고 오시고, 또 지문상 대리님은 국내, 또 윤정식 대리님은 대형주 이렇게 가지고 와주셔서 오늘도 참 접전이 예상됩니다. 네, 한치 양보도 없는 토론을 오늘도 좀 부탁드릴게요. 자, 어떤 종목을 올릴까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예. 저도 건설 쪽 보다가 너무 이제 그 대형 건설사 쪽 위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나름 생각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성도 ENG 같은 경우는 일단 국내 쪽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중국 건설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사업하는 부분이 사실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가 꼭 필요할 때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저번에 그 중국에서 양해를 하고 그 1억 명의 농촌 인구를 도시로 이주시키는 이제 신도시화 정책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2020년까지 중국 도시화율을 현재 53%에서 60%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성도 ENG가 하는 거는 자회사가 성도 건설이 있습니다. 성도 건설을 통해 가지고 중국 부동산 개발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얘네 쪽이 지금 직접적으로 이제 그 투자를 하는 이제 지역이 그 흑룡강성에 있는 대경시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대경시는 사실 어딘지는 모르고요. 네. 근데 비교를 해드리면은 상해가 1인당 GDP가 8만 위안, 그리고 북경도 8만 정도, 근데 대경이 14만 위안입니다. 거기 더 잘 사는 데는. 그렇죠. 네. 14만 위안. 검색 한번 GDP가. 해봐야 되겠어요. 예. 그리고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는 4만 위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중국에서는 거의 탑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농촌 같고요. 인구를 그런 그 탑 클래스의 대도시로 이주를 시킨다라고 하는 건가요, 지금? 지금 현재 이제 대경시에서 그 살고 있는 주민들의 GDP가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성도 ENG는 거기에서 그 거기 개발 도시인가 사업을 봐요, 거기도? 예, 거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상해 주민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이죠. 우리나라 예를 들면 서울이 굉장히 GDP 높다고 생각하시지만 거제. 울산이 울산. 제일 높거든요.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ENG 같은 경우는 그 신도시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이 들고, 클린룸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ENG를 통해 가지고 성도 건설을 또 받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클린룸은 뭐에 쓰는 그 거죠? 반도체 사업을 할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흰 옷 입고 가운 입고 예. 그 부분 있잖아요. 아, 그걸 또 만드는군요. 네, 그래서 네. 그 부분도 있고, 플랜트 시공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건설 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못 봤었던 건설 업종에 대한 부분을 잊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는 좀 의미 있게 성도 ENG를 가지고 와봤고요. 만약에 신도시화 정책이 정말로 그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성도 ENG가 실질적으로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뭐 차이나 킹,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업종을 바꿨죠. CKH로 바꿨고, 그리고 최근에 좀 문제됐었던 게 중국 고섬, 그리고 네네네. 중국 원양자원, 이런 부분이 사실 중국 업종에 대해서 좀 많이 디스카운트 받았는데, 얘네는 이제 성도 ENG 같은 경우는 그쪽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은 실적으로 계속적으로 연간 매출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투자자들이 의구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해외 쪽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5년 동안 그 신도시 개발 사업 부분 매출이 이 회사의 거의 6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받쳐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물론 지금 상황은 우리나라도 안 좋지만
중국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국내 경기 활성화도 똑같이 중국도 결국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제가 주목해서 보시면 생각하기에는 중국이 내수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제일 중점으로 삼는 게 그 지역의 균등 발전이잖아요. 균등 발전이고 지금 중국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최악의 수준을 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 부분이 뭐 작년 연말부터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거든요. 원래 중국은 네. 예, 뭐 그 춘절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구정이죠. 설날 전에는 뭐 거지도 배부르게 먹어야 된다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설날 직전까지는 좀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작년 11월 기점을 확 꺾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저도 성도 ENG에 대해서는 뭐 조금 공부도 해보고 들어보긴 했는데 좀 개인적으로 좀 와닿지는 많이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종목이긴 하지만 예, 뭐 1위 정도로 하기에는 조금 많이 아쉽다라고 저 네. 개인적인 3위는 판단이고요. 괜찮아요? 예? 3위. 아, 2위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2위는 괜찮아요? 예. 이게 일단 제가- 제가 조금만 아니, 더 어느 정도 말씀드리면 깎아내리시는지. 흥룡 아니, 방송을 시니까 안 밖으로- 가봐서 제가 흥룡방송은 아니, 제가 내년 휴가 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보세요. 네. 올해 가보시지. 예? 올해는 딴데. 딴데 근데 이미 그- 예약을 해놔서요. 예, 도시화 계획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좀 수혜를 받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얘네가 지금 일단은 매출 인식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좀 최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매출 인식 자체가 시행을 하고 나서 바로 잡힙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분양에 대해서는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한 방에 잡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실적 변동이 좀 있거든요. 있는데 이번에 흥룡강성이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좀 약간 시골 같고 그러는데 그 대경시에서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네. 지금 분양률이 8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굉장히 안 좋다고 하지만 결국은 잘 사는 동네는 여전히 네. 잘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부동산 경기 지표로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강남 쪽이랑 지금 뭐 잠실 쪽이랑 송파 쪽 보는 이유가 네네. 그쪽이 이제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소속원에서 진행하던 허니빌리지가 지금 좀 그건- 좌초된 상황인데 일단 그거는 저랑 나중에 아, 끝나고 예, 얘기 알겠습니다. 나누시고 아니, 지금 아직 안 끝났죠? 이경희 PB는 또 예. 대구 지역 서한 아, 그건 가지고 와주셨고. 예, 그거는 2위죠. 네, 예. 1위는 한라입니다. 한라. 예. 네. 쉽게 보면 만도 지분 가치만 해도 만도 지분을 얘들이 한 17.3%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도 지분으로만 좀 논다라고 보면 한 2,600억 정도의 그 지분법, 이 자산이 있는 거죠. 근데 얘들이 시가총액이 한 2,300억 정도 하기 때문에 만도 지분 가치보다 지금 주가는 싸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제가 차트, 뭐 저희 회사에서 나온 차트를 좀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PBR도 낮네요, 예, 현재 PBR도 수준. 지금 0.5배 수준이고 네. 얘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나쁜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분가치 부분이 반영하면 얼마 되는 거죠, 이 종목이? 지분가치 반영하고 지금 사업 부분하고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따진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뭐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실적도 턴어라운드. 네, 실적 턴어라운드 했죠. 지분가치 얘기하면 태영건설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태영건설 가지고 오셨나? SBS 네. 미디어홀딩. 8천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시총이 태영건설이 지금 한 4,800억 되는 거의 2배 정도. 아무튼 태영건설도. 일단 네. 그 한라를 얘기를 하시고 계신데 근데 그들이 안 가는 이유는 또 있지 않을까요? 태영건설이요? 지분가치가 그렇게 그러니까 네. 지금 시총보다 2배로 가야 되는 종목들이 안 가는 이유. 언젠간 가려고 안 가겠죠. 최근에 자산주들이 굉장히 네. 많이 너무 어이없는 대답이었나요? 아니요. 예, 아니, 최근에 매력적인 대답이었어요. 언젠가 자산주들이 간다는 것. 네. 자산주들이 굉장히 많이 가치를 부각을 받으면서 예. 방직주나 아니면 맞아요. 시멘트주나 되게 매력적이신 방패시. 분이에요. 예. 매력적이시죠?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방패시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나왔어요, 신조어가.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지분 가치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좀 네.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뭐 한라 같은 경우는 안 올라온 게 아닙니다. 바닥 대비해서 올해도 네.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지금 실적적인 부분으로도 네.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다시 그 점프업이 좀 가능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예. 게 있습니다. 한라 아파트 그 브랜드 이름이 예.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뭐죠? 저도 잘 몰라서 혹시 아시나 싶어서 어. 라파즈는 아니겠죠? 라파즈 한라는 라파젤라라는 아파트도 있었나요?
나파시 하나 네, 시멘트 저희가 쪽이. 지식이 많이 부족하네요.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좀 봤을 시골에 때는 살아서 한라 쪽은 네이밍 네. 아파트 말고 하도급 쪽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니면 이제 예, 토목이나 이쪽으로 네. 많이 하죠. 토목 이쪽으로 쪽이 한 많이 하는 것 6천억 같고. 정도 나오고 있고 네네. 건축 그러면 쪽이 뭐 신규 한- 분양 늘어나고 하면 예. 그런 이런 쪽의 쪽이 수혜도 사실 이제 가능하겠네요. 별로 리스크가 없죠. 그쵸. 네. 예. 윤정수 대리님 왜요? 인정하시는 것 본의 같아요. 아니게 본의 아 아니게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윤 대리님은 혹시 다른 끌리시는 종목이 있으신지 아니면 내 종목이 제일 좋다. 아, 저도 원래 하시나요? 네. 지방 쪽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서한하고 동원개발 둘 다 이제 지방 건설사라서 동원개발은 어디예요? 경남 쪽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역이 한 군데 좀 특정적으로 매출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을 제가 지금 헷갈려서. 네. 근데 그 두 종목 다 사실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지방 건설사들 중에서 사실은 그리고 건설사들이 대체적으로 자산이 많이 있고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네. 뭐 지방 건설사들이 잘 나오곤 있지만 저는 아직 국내 경기가 국내 부동산이 얼마나 잘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바닥은 맞다. 하지만 얼마나 잘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서 네. 그래서 국내 건설사들은 좀 안 가지고 나왔는데 근데 두 분께서 잘 토론을 해주셔서 네 좋게 표현하면 토론을 해주셔서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해외 비중이 높고 그리고 어제부터 주목받고 있는 삼성물산을 1위로 가져왔습니다. 네. 네. 순위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또 물산이네요. 네. 삼성물산. 네. 그 제가 대물 나오고 나서 거의 네. 뭐 두 회 중에 한 회 정도는 물산을 계속 언급했던 많이 것 같은데, 언급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물산을 사실 굉장히 좋아해서 지금도 제 고객님들도 계속 담고 앞자리 바뀔 때까지 계속 가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지금도 네.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제가 기대했던 부분이 이제 구조 조정에 대해서 최대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기대했었는데, 네. 이제 삼성 SDS 상장을 하면서 네. 이런 이번 주에 부분이, 나왔죠. 네. 그 소식이. 근데 SDS 상장에 대해서 약간의 좀 의문스러운 부분들도 사실 많은데요. 이게 뭐 매년 언론에 나왔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특별한 무언가를 잡아 쓴 게 아니고 그냥 찔러본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많이 썼었거든요. 할 수 그쵸. 있습니다. 몇 년 그걸. 동안 나왔던 네. 기사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직 아무도 안 쓰고 있는데 삼성에서 먼저 터트린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된다면 그리고 일정도 9일 이내에 대부분의 일정을 마무리 짓는 걸로 원래 이거는 9일 동안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거든요. 이미 다 해놨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게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서 네. 아마도 삼성증권에서 메인으로 하긴 할 텐데 삼성증권 혼자서는 못 할 것 같고요. 기일이 촉박해서. 삼성증권도 올라가나요? 그러면? 뭐는 아니죠. 아니에요? 뭐 그래서 대부분 좀 주관사는- 네, 주관사를 나눠서 좀 하게 될 네.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9일 정도면 너무 빨라서 이거는 뭐 한 대표 회사에서 주관사는 삼성증권이 못하게 될 거야 아마. 그게 아마 예, 그 법으로 네네네. 막혀 있을 겁니다. 이게 풀린 걸로 제가 아마 풀린 예,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래서 삼성증권하고 뭐 대우증권 예를 들면 뭐 우리투자증권 이렇게 좀 큰데 묶어서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구조조정이 좀 생각보다 거의 언론이나 아니면 다른 데 생각했던 것보다 꽤 빨리 진행되는 걸로 네. 봐서 삼성그룹에 있어서 구조조정을 좀 많이 서두르는 그런 무언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물산이 가장 많이 수혜가 될 것 같다. 뭐 에버랜드, 물산, 전자 이렇게 많이 말씀을 네. 해드렸었는데 사실 물산 같은 부분은 이재용 그 부회장이죠 이제 네. 부회장의 지분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SDS의 지분이 17.3%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도 뭐 SDS가 전일 같은 경우는 장외에서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구조조정에 있어서 굉장히 좀 큰 폭의 수혜를 받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이 사실 가장 키포인트로 좀 잡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 지분도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앞으로는 주가의 레벨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 매입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내에서도 이제 애플처럼 우리도 주주 친화 정책은 어느 정도 좀 실시해야 되지 않겠냐. 네.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금 자체도 440억 정도에서 800억 이상으로 좀 큰 폭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삼성전자 배당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큰 폭의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네. 삼성물산 저는 삼성 1위로 SDS의 올리겠습니다. 지분 가치, 또 지배 구조가 변화되면서 중심에 설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또 삼성전자의 배당까지. 네, 지금 뭐 사실 그 IPO 자체도 SDS의 IPO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충분히 대물이 될 수 있겠다고 시장에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순위는 어떻게 정할까요? 예, 정해보죠. 삼성물산을 무시할 것이냐, 우리가. 근데 삼성물산은 확실한 네. 거는 뭐 맞는 말씀이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네. 다만 이제 건설 자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했을 경우에는 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주가가 본업보다- 어떻게 흘러갈 네. 거냐는 거죠. 본업 가치로 흘러갈 거냐, 아니면 지분 가치나 이런 걸로 그거 보면서 그냥 가는 거냐. 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 삼성전자가 뭐 한 10% 올라올 때 뭐 거기에 부품되는 뭐 옵트론텍이나 뭐 디지털 또 스몰캡. 예, 이쪽 부분의 상승률은 훨씬 더 컸었거든요. 예. 그럼 뭐 물산이 올라가면서 건설업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네. 판단 들고 있습니다. 네. 자, 1위 어떤 종목 갈까요? 저는 일단 최소 삼성물산은 2등은 가야 된다고 합니다. 제 거를 양보하더라도 삼성물산 2등 갈까요? 1등 갈까요? 자, 지대리님 1등은 뭐가? 저는 뭐 1등 한라 괜찮습니까? 한라, 예, 저 한라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1등? 뭐, 저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오늘 네. 순위에 연연하지 않으신다고요? 자, 그러면 한라 1등 용인하시는 건가요? 네. 네. 떳떳하시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1등은 한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2위는 종목입니다. 네, 삼성물산, 3위는 성도 ENG입니다. 오늘 1, 2위는 지분 가치가 높은 종목이 됐네요. 자, 1위는 한라, 2위는 삼성물산, 3위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성도 ENG입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